반도체 전반이 다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특정 영역은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전공정이 워낙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공정 쪽으로 첨단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후공정에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는 뭐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인데, 바로 써먹는 최강의 네. 반도체 투자, 우리가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오늘 사인 받은 책을 선물 받았는데 태교에 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뇌 활동량이 저렇게 늘어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제가 꼭 네. 완독을 하고 얘기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로 들어가서,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SK하이닉스 이번에 7조 적자? 뭐 이런 설도 있고, 지금 반도체주, 뭐 대형주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하이닉스보다 뭐 삼성전자가 낫다, 뭐 네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보통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연동해서 움직여요. 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은 더 크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그 이유는 불황에는요, 현금이 짱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128조 원의 현금이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솔리다인, 인텔에서 인수하면서 부채가 15조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128조 현금이 있는데 한쪽은 부채 15조가 있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한쪽은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한쪽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돈 많은 애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뭔가 지르러서 초격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애들은 계속해서 다운사이징하고 그 와중에 또 핵심 인력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체력이 한쪽은 더 높아지는 거고 한쪽은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네, 아, 그렇죠. 그래요. 저는 하이닉스 주주여가지고. 네,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럼 올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 반도체 업황보다는 기업이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업황하고도 네. 직결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보면 네. D램에 EUV 장비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EUV 장비가 지금은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그리고 차세대 노광 장비 EUV, 하이 NA EUV를 하는데 그거는 대당 5,000억입니다. 5,000억짜리를 이제 막 사서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낸드 플래시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 D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도 흑자가 나고 현금도 많고, 그러면 좀 더 D램 쪽에 뭔가 계속해서 EUV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1년, 2년 지나면 이 체력이 확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또 있는 현금 가지고 M&A라든지,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에도 뭐 투자를 하고, 네. 실제로 뭐 엠코 테크놀로지 인수설도 뭐 나왔잖아요, 언론상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M&A 매물, 이제는 싸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삼성이 뭔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조금 손을 들어주셨고, 네. 1편에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이슈, 뭐 연관된 정보들 쭉 얘기는 해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밸류로 조금씩 정말 적금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담아두면 좋을 만한 기업 2개 정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전반이 다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특정 영역은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전공정이 워낙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공정 쪽으로 첨단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제 기술, 뭐 지금 TSMC의 SOIC라는 기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큐브, H큐브, X큐브, I큐브 같은 기술, 그리고 이제 인텔의 포베로스 같은 기술들이, 이게 후공정에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는 뭐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인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이제 탑픽으로 항상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에너지 전환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해상 풍력 이런 쪽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엄청난 하이 볼티지이고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칩, PMIC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리콘 기반으로 하면 이게 타버려요. 한 175도가 되면 얘가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사막 같은 데다가 태양광을 막 깔아놓으면 이게 200도, 2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겐, 질화 갈륨 쪽인데, 뭐 이런 쪽은 이제 국내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SK 시트론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하는데 비상장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 쪽 주식을 본다 그러면 울프스피드나 이제 투식스는 이제 코이어런트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탑픽 2개 뽑아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한미반도체, 미국 주식은 온세미컨덕터. 네, 온세미가 이런 화물 반도체 쪽을 하고 있고, 전장용 카메라 쪽 이미지 센서 세계 1등이에요. 온세미. 그리고 온세미가 국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온세미가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페어차일드 팹이 국내에 좀 많아요. 부천하고 뭐 이런 쪽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많은 협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 약간 미국 주식에서는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을 네네. 꼽아주셔가지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만 들어가 있고, 그렇죠. 미국 기업들도 알죠. 진짜 뭐 마이크론, AMD, 인텔 뭐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 많았는데, 온세미컨덕터 제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얘기 물어봐도 좋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테슬라 혹시 망할 네네.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는 그동안엔 거품이 좀 과도했었고요. 지금 시총순위 많이 밀려났죠? 많이 밀렸죠. 작년에 거의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요. 지금 오히려 PER이 뭐 20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요, 지금은.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기술이 아직까지는 뭔가 독보적이에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리신 분들이야 이제 고민이 되겠지만 신규 진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성장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 하는 때는 침투율이 한 10% 됐을 때, 스마트폰도 사실 보면 처음에 애플 아이폰 나와서 한 침투율 10% 정도 됐을 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막 반응하다가, 그런데 또 조정받고 그 뒤로 또 우상향하긴 해요.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의 뭔가 가파른 기울기대로 성장하는 그림은 좀 쉽지 않다. 좀 완만해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침투율이 한 50%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0%가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국내 2차 전지도 테슬라 때문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네네. 뭐 버티는 게 답일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15%가 나면 무조건 기계적 손절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일단 마이너스 지금 네. 19%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는 일단은 15% 되면 팔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더 빠졌는데 내가 사야 돼?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또 팔고 나면 내가 물려있던 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객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버림받은 옛 연인한테 미련 갖는 것처럼, 네, 약간 너무 이렇게 손절을 못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책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지고요, 제일 먼저 반등을 해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지금은 제일 먼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제일 빨리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내공을 쌓아 놓는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뭐 금융위기나 IMF 때 같은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멘탈 게임. 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멘탈. 너무 괴로우면 비중을 줄이세요. 네. 줄이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더 물량을 추가하거나 물타기를 하시던가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거를 막 그냥 손도 못 대겠어, 계좌도 못 열어보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좌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희망적으로 보세요. 남들이 다 환호할 때는 오히려 좀 공포감을 가져야 되고요. 남들이 다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조금 탐욕을 부려도 됩니다. 남들하고 반대로 가야지 돈을 벌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물구나무를 섭니다. 네. 맞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가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기회가 제일 많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제가 송중기라면 네. 미래의 직업을 봤을 때 뭔가 알고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여러분들 책 많이 구매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